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명품백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건데 이제는 윤석열 부부가 대한민국을 노골적으로 뒤흔들고 있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법조계뿐만이 아니라 검찰 간부로부터도 내부 폭로가 터져나오면서 상황이 긴급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최재형 목사한테서 명품백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건희에게 적용 가능한 여러 범죄 혐의 가운데 가장 봐주기 쉬운 청탁금지법으로 수사 범위를 축소해 내린 결과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을 때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국민만 바보가 된 느낌입니다. 이러면서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국민은 어디 국민입니까? 김건희 명품백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근 이창수 지검장에게 김건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김건희를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배우자 신고 의무가 있는 윤 대통령은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퇴임 후 기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명품백이 김건희와 최 목사의 친분에 따라 건네진 것일 뿐 대통령의 직무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서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고 합니다. 친척도 아닌 두 사람이 도대체 어떤 친분이길래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건넨단 말입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는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최 목사는 김건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청탁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또 선물을 전달하러 갔을 때 김건희가 정부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통화를 했고 선물을 전달하려는 사람들도 여러 봤다고 했습니다. 청탁금지법 말고도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이 필수적인데도 검찰은 시도조차 안 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패싱 소동까지 일으키며 출장 조사를 나가 김건희의 해명만 들어줬습니다. 검찰의 이런 태도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등 전 정권 인사와 야당 정치인, 심지어 언론인까지 탈탈 털다시피 수사한 것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이게 윤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인가요? 성역 없는 수사는 김건희에겐 예외입니까? 이창수 지검장은 22일 이원석 총장에게 이런 수사 결과를 보고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외부 인사들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지만 수사팀 결론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품백 무혐의가 확정된다면 특검 외에는 답이 없다. 검찰이 자초한 일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실에 끌려다니며 출장 조사를 벌이는 소극적 수사 끝에 예정된 결론을 내어놓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사실관계는 명확합니다. 최재형 목사는 2022년 6월에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을 김건희에게 전달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40만 원짜리 위스키와 책 8권을 보냈고 그해 9월에는 300만 원에 달하는 디올백을 선물했습니다. 김건희에게 5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한 최 목사는 금품을 건넨 전으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 김 전 하원의원 주도로 이뤄진 미국 전직연방의원협회 방한 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접견 및 행사 참석 통일TV 재송출 등을 김건희에게 청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최 목사는 김건희에게 요청해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기념 신라호텔 국빈 만찬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금품 수수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세간의 비판을 샀던 국민권익위원회의 종결 결정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권익위보다 수사권이 강한 검찰은 김건희가 받은 금품의 직무 관련성을 더 적극적으로 밝혀내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 김건희에게 특정범죄가 중처벌법의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적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이유입니다. 알선수재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일을 알선하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청탁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마저도 김건희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완전 면죄부 처분을 선택한 것입니다. 최 목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창준 의원 사후에 국립묘지에 안장시켜 달라고 하고 통일TV 재송출을 부탁했고 이 내용들이 카톡과 녹음 파일을 통해 확인이 되는데 이것이 청탁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청탁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검찰은 감사의 표시,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판단하였는데 선물을 줄 때는 그런 의미도 있고 청탁하는 의미도 있는 등 여러 의미가 섞여 있는 것이지 선물을 줄 때 어떻게 순수하게 한 가지 의미만 있었다고 판단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론을 보고합니다. 엄정 처리를 강조해온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도 있지만 심의를 통해 결론이 뒤집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찰의 무혐의 방침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선 노골적인 봐주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했다면 당연히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겠나.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포괄적 뇌물로 처벌받았다. 대통령의 경우 대가관계가 폭넓게 인정될 수밖에 없다며 같은 논리로 대통령 부인은 엄청난 권한을 지닌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알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짚었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물론 윤 대통령이 김건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뇌물죄도 적용할 수 있다며 이런 사건에서 알선수재가 성립하는지를 진지하게 따져보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도 공여자의 진술이 있고 가방을 받은 영상도 있다. 이 사건은 실체적 규명이 끝난 사건이라며 국민적 판단은 끝났는데 검찰의 무혐의 결론으로 사법부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암장 사건이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건설 노동자를 건설폭력배 건폭으로 표현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동조합과 노조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대통령이 정상일 리가 없습니다. 민주노총과 민변노동위원회 등은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윤 대통령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상대로 노조에 대한 노골적 비하 표현으로 혐오와 차별을 조장했다며 진정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국무회의에서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건설노조를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라고 했고 여권 인사들은 국민경제의 암적 존재 노조 마피아 기생충 매국의 묘혈꾼 등으로 매도했습니다. 정권 차원의 대대적인 건폭몰이에 양해동 건설노조 강원지부 3지대장이 항의하며 분신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인권위 차별시정소위는 지난 2월 이 진정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하면서도 시민들에게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해 노조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의견 표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견 표명 대상은 윤 대통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 전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권성동, 김정재, 박정아, 성일종, 이미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입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피신정인들에게 보낸 결정서에서 윤 대통령 등은 노동세권을 비롯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라며 과격한 표현으로 노조의 존재 의미나 역할을 왜곡하거나 부정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건폭몰이에 가담한 여권 인사들은 지금이라도 건설노조와 노동계에 사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은 이미 유엔 자유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에서 경고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권위 의견 표명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반노동 태도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2차례 거부권을 행사하고 강경 반노조 성향의 김문수 씨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습니다. 대화 상대를 적대시하는 이런 태도로는 윤 정부가 과제로 내건 노동개혁도 기대난망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노동을 혐오하는데 국민들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은 근본부터 잘못된 겁니다. 대한민국이 살아나려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몰아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